어젯밤 미국이 금리 인하를 시사했습니다. 그 영향으로 지금 모든 자산들이 오르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재테크 읽어주는 파일럿입니다. 어젯밤 사이에 잭슨홀 미팅, 이제 미국의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있는 잭슨홀 미팅이 있었습니다. 그 미팅에 우리가 좀 귀를 기울였던 이유는 앞으로 금리를 어떻게 할 것이다, 이런 발언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죠. 실제 그 발언이 나왔고요. 금리 인하를 시사했습니다. 앞으로는 미국이 금리가 내려가는 시대가 될 것 같고요. 그 영향으로 벌써부터 자산들이 좀 들썩들썩하고 있는데요. 부동산의 경우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 움직이진 않았고요. 금값이 밤 사이에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미국 증시 최근에 좀 조정을 심하게 겪었죠. 그 미국 증시도 밤 사이에 굉장히 좀 올랐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좀 공부하고 알고 있어야 우리의 투자에 좀 도움이 되겠죠. 오늘 내용을 같이 화면을 통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기사를 보시면요. 파월이 잭슨홀 미팅에서 9월 금리 인하를 시사했다. 그리고 연준이 금리 인하 일정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잭슨홀 열리자 빅컷 기대. 빅컷이 뭐냐면은 금리를 많이 떨어뜨리는 겁니다. 우리가 금리 인하를 0.25%포인트 하면은 스몰 컷, 베이비 컷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0.5% 정도 떨어뜨리면은 빅컷, 많이 떨어뜨린다 해서 빅컷이라고 부르는데, 혹시 빅컷까지 하는 거 아니야? 이런 기대감까지 좀 나온 거죠. 덕분에 이제 어떻게 됐어요? 이런 비둘기 발언 덕분에 국제 금값이 1%대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금값이 연중 최고치를 돌파하고 있고요. 비둘기 발언은 좀 약간 온화한 발언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에 좀 이제 긍정적인 시그널을 주는 발언이고, 매파적인 발언은 비관적인 시그널을 주는 발언이거든요. 근데 이제 비둘기 발언을 한 거죠. 그 발언의 내용이 무엇이냐? 이제는 금리를 내릴 때가 됐다. 이 연설을 제가 다 들었거든요. 영어로 하는 연설을 들었는데, 이 연설에서 보면은 지금 미국의 고용이 굉장히 안정돼 있다. 굉장히 상태가 호전되고 있고, 이 고용뿐만 아니라 그리고 2%대 물가, 이게 연준이 목표로 하는 물가다라고 이제 연준 파월 의장이 맨날 입버릇처럼 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2%대 물가에 거의 도달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고용이 안정됐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금리를 내릴 것으로 많은 연준 의원들이 입을 모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금리를 내린다는 뜻이죠. 근데 이제 빅컷에 대해서는 좀 이제 의견을 조심스럽게 이제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빅컷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시장에 굉장한 영향을 주면서 자산이 좀 폭등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입을 닫았는데, 시장 상황 그때 지표들을 봐서 결정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아무튼 금리를 내린다 이쪽이고, 조금 내릴지 많이 내릴지는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정확히 알 수는 없죠. 그리고 저렇게 금값이나 주식만 오른 게 아니고요. 비트코인 가상화폐죠. 가상화폐도 6만 달러에서 보합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5만 2천 달러까지 떨어졌거든요. 근데 지금 6만 달러까지 좀 회복을 한 거죠. 가상화폐도 보면은 지금 어느새 하나의 자산으로 좀 자리를 매김하고 있구나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저 파월 의장의 의견뿐만 아니라 잭슨홀에 참석하는 연준 위원들이 금리 인하가 바람직하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각 위원들은 지금 각 지역에서 금융을 맡고 있는 대장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이 연준이라는 게 생긴 거고, 그래서 연준 위원 각자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지금 금리 인하를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국내 증시도 좀 영향을 받을 것 같거든요. 뉴스 기사에 보면은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일단은 어젯밤에 미국 증시가 굉장히 좀 올랐습니다. 반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월요일 날 우리나라 증시도 분명히 조금 반등을 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이런 주식들은 모아가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서 이 자산들이 실제 이제 그때보다 대략 한 7, 8% 정도 좀 올랐어요. 한 10% 이상 올랐다가 다시 빠져서 한 7%, 8%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좀 이런 우량주들의 관심을 좀 가져보면 좋겠죠. 미국 증시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보면요. 지금 반도체주랑 테크주가 좀 급등을 했거든요. 실은 반도체주가 많이 빠졌었습니다. 삼성전자도 그렇고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많이 빠졌었는데,
그리고 뭐 인텔 같은 경우에는 완전 폭락을 했었죠. 50년 만에 가장 큰 하락세를 나타내고 그랬었는데 반도체주랑 테크주들이 지금 급등을 했고요. 파월이 금리 인하를 시사하자마자 미국 증시가 상승으로 이제 화답을 한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 테슬라 이런 애들이 좀 급등을 했고요.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증시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는 추세고요. 이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또 궁금한 것이 아까 말했던 0.25%포인트 스몰 컷이냐 아니면은 0.5%포인트 빅컷이냐 이게 좀 궁금하잖아요. 이거 시카고 선물 거래소에 가면은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가 항상 확률이 높은 곳인데 근데 계속 바뀌긴 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주시를 해야 되고요. 현재 보게 되면은 4.75%포인트까지 내려간다가 24%, 여기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0.5%포인트 떨어지는 B컷이에요. 그리고 이제 5%대 금리까지 내려간다가 76%, 여기가 이제 스몰컷이죠. 보게 되니까 지금 뭐 스몰컷이 76%, 당연히 압도적으로 많죠.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는 스몰컷을 할 확률이 굉장히 높구나, 0.25%포인트 내릴 확률이 높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게 B컷 0.5%포인트 내리는 게 이렇게 높다, 그리고 스몰컷이 이렇게 낮다, 이런 상황이 전개가 되면은 증시가 굉장히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이 부분도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아무튼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아마 증시가 어느 정도는 화답을 할 텐데 뭐 다시 떨어질지 아니면 반등할지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 거죠. 어느 방향으로 방향을 틀지는 좀 지켜봐야 됩니다. 하지만 그래도 소폭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게 부동산 시장으로까지 연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시장은 뭐가 중요해요? 우리나라의 금리가 중요합니다. 미국 금리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 한은이 금리를 내리면은 부동산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할 것이고요. 미국이 금리를 내렸는데 아직 우리랑 차이 많으니까 우리가 좀 버티자 하면은 부동산 시장에 영향은 없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한은 금리가 어떻게 바뀌는지, 미국 금리를 따라서 내리는지 아니면 좀 유지하는지 그 부분을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주식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저기 약간은 호재일 수 있으니까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차곡차곡 우량주들을 모아가면 좋습니다. 이제 어떤 분이 계속 기다리라면서요, 주식 기다리라면서요, 그 영상 바로 뒤에 제가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이런 우량주들은 많이 떨어졌을 때 모아가면 좋습니다 라는 영상을 올리긴 했었는데 그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지금같이 이렇게 좀 드라마틱하게 계속 바뀌는 상황에서는 최대한 또 영상을 띄엄띄엄 보시지 마시고 이제 꼼꼼하게 챙겨 보시면서 흐름을 같이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영상 이후로 저도 이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이렇게 차곡차곡 모아가고 있거든요. 이제 뭐 제가 적립식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사자 이렇게 해서 사가고 있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도 저도 적립식으로 사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은 적립식이 왜 좋냐면은 지금 당장 반등하니까 이게 아니고요. 우리가 우량주들이 많이 떨어졌을 때 적립식으로 차곡차곡 모아가게 되면은 이게 나중에 원래대로 회복을 하게 되면은 수익을 버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올라도 좋고 오르지 않아도 매입을 계속 싸게 할 수 있으니까 좋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또 여기까지 하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너무 바뀌잖아요. 바뀌는 거를 바뀌는 족족 여러분들한테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조금 선선해지긴 했는데 그래도 또 이럴 때 건강을 잘 챙겨야 또 가을을 잘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다음에 다시 만나요.